안녕하세요. 난임 전문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오늘은 난임 검사를 꼭 해야 할까? 라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냥 무슨 내가 난임병원까지 꼭 가야 하나? 그냥 산부인과를 가서 그냥 기본 검진하고 임신 시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임병원을 갈까? 아니면 산부인과를 갈까? 되게 고민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왜 난임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는 계획 없이 대부분 임신을 시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임신이 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또 그렇게 키우셨어요. 힘들게 저희들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벌이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고요. 회사도 신경 써야 되고, 애 키울 집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내 여태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일궈낸 것들이 임신으로 인해서 올 스톱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뭐 언제든 생기면 낳고 키우면 되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이 굉장히 임신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막상 임신이 되면 임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 또한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임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계획적인 임신을 대부분 한다는 거, 그리고 임신 시도 기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한 80%에서 90%는 배란기를 피해서 잠자리 한다. 아니면 잠자리 할 때 체외 사정을 한다. 콘돔은 생각보다 뭐 끼시는 분도 있으신데 체외 사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임을 나름 배란기를 피해서 하거나 체외 사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다가 우리 이제 임신 한번 시도해 볼까 계획하려고 하시면 대부분 배란기에 맞춰서 배란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날짜 맞춰서 배란기에 잠자리를 한번 한 3-4개월 정도 해요. 한 6개월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3-4번 정도 배란기에 시도해서 안 되면 안 되네.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임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나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하나? 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병원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임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되신 분을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는 지금 '내가 난임일까?' 라는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1년 넘도록 임신되지 않는다면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10% 에서 15% 되시거든요. 피임하지 않았는데 한 번 임신 이제 부부관계 딱 한 번 했는데 임신율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한 번 잠자리 할 때마다 임신율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한 번 했을 때 임신율은 약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3 개월을 꾸준히 부부 생활하시면 임신율이 한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6 개월이면 72%, 1 년이면 85%, 2 년이면 93% 까지 임신을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한 10에서 15%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1년 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오셔서 한번 검사 받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임신 시도 기간은 1 년인데 "잠자리가 전 거의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경우 배란기에만 이렇게 했었다 하시는 분 되게
않거든요. 서로 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저도 많이 바빠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이고 대부분이 잠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한 달에 배란기에 한두 번 정도 잠자리를 했을 때 그래프는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생리 중에는 잠자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리 끝나고 한 2 주간은 주 2-3회 정도는 해 줘야 이런 퍼센트 유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사실 다음에는 잠자리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네. 하여튼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어 난임의 정의는 1년 넘도록 임신이 안 되셨다면 난임 병원에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 기다리지 말고요. 일단 난임병원에 오셔서 난임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간 절약도나 다른 경제적인 것도 다 생각하면 검사를 빨리 해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성 쪽 원인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남성 원인의 사진을 봤는데 뭐 제가 일본에서 6가지 남성의 원인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은 거,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은 거 베스트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게 2번이에요. 2번. 정자 형성 장애. 정계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정계정맥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뚱뚱하고 날씬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정계정맥류는 누구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정자 운동성이 일단은 확확 떨어져요. 예. 정자 수도 순데 운동성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굉장히 그 정자가 뜨거운데 약하신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남편분들 사우나 많이 가면 정자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자를 생성하는데 이제 하여튼 뜨거워지면 안 되는데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뜨거워요. 그래서 정자가 별로 만들어주는 거나 운동성, 그리고 정자 모양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진 정자와 난자는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정액 검사를 했는데 남편분이 이제 정자 운동성이나 모형이 좀 안 좋으시다면 꼭 한번 정계정맥류가 있는지 비뇨기과 가서 진료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계정맥류 수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크게 막 입원을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어서,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자연 임신 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정맥류가 혹시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으로 흔한 것이 보면은 역행성 사정이에요. 역행성 사정. 역행성 사정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이건 보면 어 역 부부관계를 했을 때 사정을 했 사정은 하나 그 정액에 정자가 없고 그 정자가 소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정자가 나오는 것을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성기능에 좀 장애가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당뇨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하여튼 사정 후에 보면은 소변을 누면 소변에 정자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정인데, 이런 분들은 소변에서 정자를 찾아서 저희가 난자 수정을 시켜서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역행성 사정도 방법이 있어요. 예, 시험관하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것이 무정자증인데요. 무정자증은 말 그대로 사정이 됐는데 사정된 정액에 사정을 했는데 정액까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사정을 하고 정액은 있어요. 어느 정도 정액은 있는데 그 정액 안에 정자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정자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성 무전자증은 고원에서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하기 체외 수정으로 임신 시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흔한 남성 원인에 대해서 제가 했고요.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여성 난임의 원인입니다.
여성 난임은 난소 쪽 문제가 한 40% 돼요. 예. 난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소에서 난자가 잘 만들어져서 잘 배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배란된 난자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이제 잘 배란이 안 되는 게 이제 조기 폐경이거든요. 조기 폐경이거나 이제 배란 장애, 배란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쪽이 한 난소 쪽이 40%, 나머지 40%는 난관. 난간이 나팔관 쪽이거든요. 양쪽 나팔관이 막히면 어 난자와 정자가 못 만나요. 막히면 그 길이 막히면. 그래서 이게 나팔관이 막히면 이게 나팔관이거든요. 이 나팔관이 막히면 이렇게 막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못 만나거든요. 정자랑 난자랑. 정자랑 난자랑 못 만나기 때문에 이 난간이 막히면 안 돼요. 그리고 난간이 뚫렸지만 난간 수종이라고 난간이 물이 차 있거나 굉장히 늘어난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임신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난간 원인이 40%였고요. 나머지 10%는 원인 불명이 10%나 돼요. 예. 그래서 난소증 40%, 난간 쪽 40% 하면 80%잖아요. 거기에 원인 불명이 하면까지 하면 90%고 나머지는 뭐 자궁내막증, 뭐 원추절제술, 뭐 성근증, 자궁기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큼지막해는 난소, 난간 원인 불명으로 나눠지고요. 사실 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이라 멸시되어 있지만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임신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난임 검사를 오셔서 다 했는데 다 정상 범위인데 남편도 부인도 다 정상인데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난임 검사를 하셔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원인 분명의 10% 안에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듣고 잘하면 이 10%에서도 예,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임신이 또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난임 검사를 해보고 기다리는 것과 난임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임신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난임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검사는 부인 검사와 남편 검사로 나눠지는데요. 부인 검사는 일단 생리하시면 오셔야 돼요. 생리 기간에 호르몬 검사를 하거든요. 혈액 검사로 해요. 피 검사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생리 기간에 오셔야지 호르몬 검사가 좀 정확해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하고 가시면 되시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피만 뽑고 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생리 시작하고 한번 오셔서 피를 뽑고요. 생리 끝난 직후에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많이 무서워하시는 나팔관 검사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당일날 결과가 바로 나와요. 내 나팔관이 막혔는지 뚫렸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 안 하셔도 돼요. 나팔관 검사가 진짜 별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소문이 너무 무섭게 무서우신 분들이 이제 카페에 후기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다 겁먹고 오시는데요. 별로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저도 해 봤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고 너무 겁먹으면 진통제 맞고 하면 돼요. 진통제 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궁경부암을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는 거 아시죠? 자궁경부암. 임신과 별개로 자궁경부암 검사는 꼭 하셔야 돼요. 임신했는데 자궁경부암을 발견하신 분들을 제가 차병원에서 근무할 때 꽤 봤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매년 임신 시도와 상관없이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풍진 항체는 임신 전에 풍진 항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해서 풍진 항체가 없으면 꼭 예방 접종을 하시면 좋아요. 풍진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꼭 하고 그런 김에 A형 간염이랑 B형 간염도 예방 접종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TD 검사는 이게 이제 성병 검사라고 많이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유레아 플라즈마라고 어 우리 어른들, 우리 성인들한테는 그게 걸려도 크게 증상도 없고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균을 갖고 계시면 이제 임신했을 때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임신 시도하기 전에 이 균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있다면 그냥 항생제 치료 받으시면 되거든요. 항생제 먹으시면 돼요. 이런 거 깨끗이 먹고 임신 시도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남편분은 대부분 호르몬 검사, 이제 피 검사예요. 네, 호르몬 검사랑 정액 검사 많이 하시거든요. 호르몬 검사는 이제 정액을 형성하는데 나는 이제 호르몬이 항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대부분 하시고요. 정액 검사는 사정을 안 한 2-3일 후에, 그래서 한 3일 정도 잠자리 안 하시고 오시면 돼요. 예, 금욕하시고 오시면 되시고요. 남편분도 똑같이 A형, B형 간염 예방도 좀 미리 해두시면 좋으시고, 위에서 얘기했던 STD, 유레아 플라즈마 균이 있는지, 아, 어, 부인도 있고 남편 균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분 다. 근데 두 분 다 균이 있는데 이게 잠자리로 균이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부인 쪽은 항생제 치료를 해서 깨끗하다고 해도 임신하시고 난 다음에 잠자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부인 쪽으로 또 균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같이 하셔서 치료하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남성 난임 검사, 정액 검사 있으신데 정액 검사는 저기 제 앞 영상에 정액 검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긴 하겠지만 정액 검사는 정자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2천만 마리 1ml당 이상이어야 되고 전진하는 운동 정자가 32% 이하인지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형 정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운동성 모양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정액 검사를 합니다. 이제 여성 검사는 대부분 호르몬 검사가 있는데 호르몬 검사는 아까 제가 생리 2-3일째 오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생리 2-3일째 오고 혈액 검사로 진행하고요.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예, 걸리는데 이 호르몬 검사가 진짜 중요한 게 보면 대부분 원장님이 호르몬 검사할 때 난소 기능 검사는 AMH랑 이 FSH, 뭐 LH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이 난소 기능이 얼굴 동안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운동 엄청 잘해서 몸이 탄탄하고 되게 건강해 보이는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여자분들, 젊으신 분들. 그래서 탄탄하고 뭐 애플입에 막 되게 막 엄청 하여튼 근육하고 건강미가 흘러. 딱 얼굴 봐도 피부도 좋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 검사로 꼭 하셔야 되시고요.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거든요. 갑상선이 또 임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상선 검사랑 또 유주분비 호르몬이 또 높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유주분비 호르몬은 어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유주분비 호르몬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신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검사들을 꼭 합니다. 어 참고로 AMH 검사는 생리 2-3일째 꼭 안 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검사는 생리 2-3일째 너무 바빠서 생리 2-3일째를 기간을 맞추기가 힘드시다고 하다면 그냥 오셔서 생리 기간과 상관없이 AMH라도 검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전에 차병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갓 졸업한 25, 26세 그런 많은데 간호사들도 이제 난임센터에 오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자기 난소 기능이. 그럼 검사하면 나이에 비해 안 좋은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 저도 검사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도 20대에서도 되게 많이 봤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잖아요.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실 공부도 혹사시키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도 신입 때
굉장히 혹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트레스랑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난소 기능이 나이보다 떨어진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난소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난소 기능 검사했는데 내 나이랑 거의 정상으로 비슷하게 나왔어. 하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한 1, 2년 후에 임신 시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좀 더 신혼을 즐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이제 보험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셔서 내 난소 기능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제 임신 계획을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미뤄도 되겠다. 뭐 2년 정도 미뤄도 되겠다. 이런 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1년 이렇게 1, 2년 미루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주치의 원장님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무서운 자궁 난간 조영술입니다. 나팔관 검사인데 이제 그건 어떻게 하면 이제 질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영제를 자궁 안에다가 채워요. 이렇게 조영제를 채우면 이 조영제가 이게 자궁 안으로, 나팔관 안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영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조영제를 넣고.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로 찍는 게 있고요. 초음파도 있어요. 근데 초음파는 보험이 안 돼서 좀 비싸긴 비싸고, 엑스레이로는 조영제 집어넣고 엑스레이 찍는 거는 보험이 돼서 한 5, 6만 원이면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엑스레이로 찍는 나팔관 검사는 비용은 싸지만 좀 조영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초음파로 보는 거는 비용은 적지만 조영제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덜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나팔관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는 초음파로 히콧이라고 하는데 초음파로 보는 나팔관 검사가 그런 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고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왜 나팔관 검사를 꼭 해야 하면 뭐 과거에 임신하신 적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임신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팔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이 나팔관이. 근데 이 나팔관은요, 어, 딱히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 없이 막힐 수 있어요. 크게 뭐 자궁 내 염증을 앓지도 않았는데도 이쪽 나팔관이 협착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꼭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 양쪽 나팔관 안에 약간 체액에 있는 그런 분비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비물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분이 있거든요. 뚫 막히진 않았는데 여기에 분비물이 꽉 차여 있어. 이게 꽉 차여 있으신 분들은 어 정자가 갈 수도 없고 정자가 가서 난자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없고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수정이 된다고 해도 다시 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궁에 임신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관 검사를 하면 조영제가 쫙 이 나팔관을 지나가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팔관은 워시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조영제로 이 양쪽 나팔관에 있는 이렇게 쌓여 있는 분비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싹 한번 빼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너무 신기하게 나팔관 검사 한 주기에 원장님이 배란일도 잡아주는 경우에 있거든요. 그때 임신돼서 오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관 검사가 검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치료 효과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팔관 검사 너무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실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생리가 끝나고 배란 이전에 실시한다. 생리 시작 후 7일에서 10일째 내원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리 끝나면 오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정상인 거는 이거 제가 아까 조영제 둔다고 그랬잖아요. 조영제가 이렇게 가득 차서 양쪽 나팔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팔관으로 쭉 나오는 거. 조영제가 쫙 나가는 거. 예. 잘 나가고 있어요. 양쪽 나팔관이 막히지 않고 뚫려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팔관이 안 보이죠? 네.
양쪽이 안 보이죠. 이거는 양쪽 나팔관이 막혀 있어서 조영제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질 않아서 이게 지금 하얀색이 여기 자궁 안에만 머무르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나팔관이 폐쇄됐다는 거고요. 이거는 보면 나팔관 검사를 했는데 쌍각 자궁이에요. 원래 자궁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다 자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궁이 이렇게 둘로 나눠졌죠? 네네. 이렇게 자궁이 두 개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이신 분들은 이 나팔관 검사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아, 그럼 내 자궁이 두 개였구나 하면은 이제 원장님이 조언을 해주시죠. 이 나팔관 두 개면 이제 자궁이 좀 작고 큰 곳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큰 쪽으로 원장님이 인공수정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쌍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좀 여기 앞에만 약간 이렇게 중격 자궁이라고 약간 막혀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으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면 원장님께서 뭐 교수님께서 주치 원장님이 교수님이 알려주시겠죠.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궁 난간 조영술이요. 꼭 나팔관만 보는 게 아니라 자궁 안에 유착도 좀 봐요. 예. 폴립이나 유착, 뭔가 이렇게 유착이 붙어 있다는 자궁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병변들을 볼 수 있고 이 병변을 확인하면서 또 자궁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팔관 검사는 꼭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난임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 라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좀 길었죠? 예. 끝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검사를, 난임 검사를 난임 검사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한 30만 원은 생각하고 오셔야 되시거든요. 이제 호르몬, 나팔관, 뭐, 정액 검사 이렇게 생각해서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오셔야 되시는데 그 돈을 너무 아까울 수도 있는데 다 정상이면 아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지금 순간에 드는 비용은 이 정도 들지만 이거로 인하여서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난 다음에 한 달, 6개월만 더 기다려 보자. 올해만 시도해 보자. 이러다가 보면은 1년이 또 바로 1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검사하고 시도하면은 또 시간이 그만큼 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임신에 있어서. 이 임신할 수 있는 골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